저는 김소연, 33세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것도 당신을 준비시키지 못합니다. 내 딸이 혼자 무릎 꿇고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을, 마케팅 분야에서 바쁜 커리어를 쌓아가며 자주 집을 비웠지만 그날 일찍 귀가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사랑스러운 9살 딸 하윤이가 제가 들어서자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제가 박준혁과 결혼한 이후로 하윤이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손녀를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제 딸을 집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후 일어난 일은 우리 가족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항상 커리어를 중요시하며 디지털 마케팅에서 성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하윤이는 언제나 제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제 심장이 몸 밖에서 뛰는 존재, 하윤이. 7년 전 친구들과의 제주도 별장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에서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당시 하윤이는 겨우 2살이었죠. 곱슬머리의 천사 같은 아이로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준혁의 마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바닥에 앉아서 하윤이와 놀아주었습니다. 재미있는 목소리로 동화를 읽어주고 하윤이가 자신의 생물학적 딸이 아니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비극 속에서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제 사촌이자 어린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이지영은 끔찍한 교통사고로 남편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딸 하윤이는 더 이상 의지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저는 24살 혼자였고 두려웠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양 과정은 감정적으로 힘들었지만 필요했습니다. 하윤이는 안정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저는 평생 그것을 줄 것을 맹세했습니다. 준혁이 저에게 청혼했을 때 그는 하윤이를 그 순간에 포함시켰습니다. 무릎을 꿇고 2개의 반지를 내밀며 하나는 저를 위한 반지, 또 하나는 하윤이를 위한 하트 모양의 작은 목걸이, 우리 둘 댁에 그의 가족이 되어줄 영광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혼 후 준혁은 하윤이를 정식으로 입양했고 서류상으로도 마음으로도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준혁의 부모님 박철수와 이영미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꽤 친절해 보였지만 약간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윤이에게 선물을 가져왔지만 포옹할 때 미소가 눈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의 즉석 가족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네요. 영미 씨가 하윤이의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와 전혀 안 닮았죠. 그 말이 마음을 찔렀지만 준혁이 하윤이가 입양된 딸이라고 자연스럽게 설명하며 사과나 변명 없이 당당히 말해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혁의 남동생 박민수와 그의 딸 지민이를 만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민이도 9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촌 자매가 잘 지냈고 가족 모임에서 함께 놀았지만 곧 미묘한 차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부모가 선물을 2개 가져왔지만 지민이의 선물은 항상 더 크거나 비쌌습니다. 두 아이와 사진을 찍었지만 소셜미디어에는 지민이가 나온 사진만 올렸습니다. 하윤이가 말할 때는 영미 씨가 못 들은 척했지만 지민이의 말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이를 눈치챘습니다. 특히 설날에 지민이가 태블릿을 받고 하윤이가 색칠 공책을 받았을 때 그는 부모님과 단둘이 대화했습니다. 하윤이는 제 딸입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민이에게 하듯 하윤이에게도 똑같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들은 차별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철수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린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해.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그들은 지민이에게는 학교 이야기를 묻고 하윤이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하윤이의 소속감에 작은 상처로 쌓였습니다. 왜 영미 할머니는 지민이만 데리고 쿠키를 굽게 해요? 하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좋은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의 컨퍼런스는 가족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간 미뤄왔던 출장이었지만 상사가 제 참석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모든 걸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출발 이틀 전 대구지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주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했고 준혁의 즉각적인 출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하윤이를 돌볼 방법을 찾다가 준혁이 부모님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하윤이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잖아. 그가 말했습니다.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거야.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출발 아침 철수 씨와 영미 씨가 짐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걱정 마, 다 알아서 할게. 영미 씨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윤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 매일 저녁 전화할게. 하윤이는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집 잘 지킬게. 저는 하윤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넌 그냥 아이답게 즐기면 돼. 사랑해, 하늘의 별보다 더. 하윤이가 속삭였습니다. 난 달까지 갔다가 올게. 부산에서의 회의는 연달아 이어졌지만 매일 저녁 하윤이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첫날 밤 하윤이는 조용했지만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녁에 김치찌개 먹었어. 영화도 봤어. 할머니, 할아버지랑 재밌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하윤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할머니가 장난감을 2번 치우라고 했어. 내가 지저분하다고. 저는 살짝 인상을 썼습니다. 하윤이는 9살 치고 매우 깔끔한 아이였습니다. 그들이 계시는 동안은 그들 규칙을 따라야 해. 이틀만 더 참아. 우리 딸. 둘째 밤 통화는 더 짧았습니다. 하윤이 대신 철수 씨가 전화에 나왔습니다. 하윤이가 밥을 먹고 있어. 그는 약속했지만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을 때 영미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윤이는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어. 내일 전화하라고 해.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대구에서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님이 하루 더 있어도 괜찮다고 했어. 모레 돌아올게. 그날 예상치 못하게 고객이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며 남은 회의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집으로 가는 첫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동료가 부산 관광을 제안했지만 저는 하윤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고 깜짝 귀가를 계획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 씨와 영미 씨의 차가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일 오후 하윤이를 어디로 데려갔을까? 공원? 아이스크림 가게? 하지만 불안이 커졌습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윤아, 집에 누구 있어?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불렀습니다. 침묵이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거실은 텅 비었고 하윤이의 사랑하는 토끼 인형이 바닥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그 인형 없이 어딜 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주방에서 희미한 흐느낌과 솔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장면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하윤이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작은 손에 큰 소를 쥐고 하얀 타일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비눗물이 담긴 양동이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른 눈물로 얼룩졌고 곱슬머리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제 영상 통화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윤이가 깜짝 놀라 소를 떨어뜨렸습니다. 잠깐 공포가 스쳤다가 저를 알아보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세 걸음에 주방을 가로질러 하윤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야, 이게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셔? 하윤이의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오늘 아침 포도 주스를 쏟아서 엉망이 됐어. 할머니가 책임감을 배워야 한다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주방 바닥을 다 닦아야 한다고 했어. 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전체 바닥을. 하윤아, 그들은 어디로 갔어? 하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이를 동화나라에 데려갔어. 큰 롤러코스터가 있는 놀이공원이야. 너를 여기 혼자 두고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 지민이처럼 그걸 즐길 줄 모른다고. 지민이가 진짜 손녀이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제 마음도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혼자 있었어, 얘야? 아침밥 이후로 그녀가 제 어깨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녁 때 돌아온다고 했어. 그때까지 바닥이 반짝여야 한다고. 안 그러면 디저트를 못 먹고 내가 왜 이렇게 서툰지 생각해야 한다고.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제 9살 딸을 혼자 두고 친손녀를 놀이공원에 데려갔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런 일이 전에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하윤이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도 지민이랑 쇼핑 갔어. 내가 따라가면 심심해한다고 못 가게 했어. 오래 안 돌아와서 무서웠어. 저는 분노와 죄책감의 눈물을 참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어? 다 말해도 괜찮아. 하윤이의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이에게 새 장난감을 주고 하윤이에게는 설거지와 청소를 시키고 영미 씨가 하윤이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한 것들. 할머니가 말했어. 엄마랑 아빠가 날 데려가서 다행이라고. 나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하윤이의 담담한 목소리가 더 아팠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더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 박하윤. 우리가 널 데려와서 운이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널 가족으로 삼아서 행운인 거야. 매일매일 너를 내 딸로 둔 것에 감사해. 미안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포도주스 때문에 화난 거 아니지?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야. 누구나 실수해. 아무도 널 벌로 바닥을 닦게 하면 안 돼. 저는 하윤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은 세제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저는 하윤이를 데리고 욕실로 가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했지만 음성 사수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급해. 부모님 때문에 하윤이와 문제 생겼어. 하윤이가 거품 목욕을 하는 동안 저는 복도를 서성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혁이 전화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 딸을 혼자 두고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혁이 최대한 빨리 돌아오고 저는 그의 부모님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윤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저는 그녀에게 상황을 나이에 맞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래서 더 이상 너를 돌보는 일을 맡길 수 없어.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혼날까? 응, 아주 많이. 그들이 한 건 잘못이야. 저녁 시간이 다가왔고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펴고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영미 씨가 동화나라 로고가 찍힌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철수 씨는 지민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하윤이는 어디 있어?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위층에서 쉬고 있어요. 혼자 4시간 동안 주방 바닥을 닦느라 지쳤거든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영미 씨가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 하윤이가 어지럽혀서 치우게 한 거야. 책임감 교육이야. 책임감? 제가 되물었습니다. 9살 아이를 혼자 두고 놀이공원에 간 걸 책임감이라고 하나요? 철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윤이가 아침에 소란을 피웠어. 조용히 반성할 시간이 필요했어. 소란? 제가 되물었습니다. 하윤이는 주스를 쏟고 바로 사과했어요. 영미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애는 편리할 때 거짓말을 하곤 해. 우리 지민이와는 달라. 그 말에 제 피가 끓었습니다. 법적으로 9살 아이를 혼자 두는 건 방임이에요. 당장 아동보호서비스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영미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럴 리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예요. 내 딸이 겁에 질려 바닥을 닦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당신들이 하윤이에게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원치 않는 아이라고 말했죠. 그때 준혁이 전화했고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 딸을 버리고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어? 영미 씨가 변명했지만 준혁이 끊었습니다. 하윤이는 내 딸이야. 지민이와 똑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짐을 싸서 떠나세요. 하윤이와 단둘이 있는 건 끝이에요. 그들은 떠났고 저는 하윤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준혁이 자정 넘어 도착했고 우리는 밤새 대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하윤이와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런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거야.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구석에 서는 것처럼? 비슷해. 하지만 그들의 구석은 훨씬 길 거야. 준혁은 부모님과 통화하며 단호히 경계를 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민수 씨가 뜻밖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게 된 후 지민이와 하윤이의 관계를 이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하윤이의 치유에 집중했고 입양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를 찾았습니다. 하윤이는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도 언젠가 날 안 사랑할까봐 무서웠어. 준혁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절대 안 그래. 6개월 후 영미 씨가 하윤이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야. 그 사과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하윤이의 10살 생일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날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윤이는 이제 자신이 사랑받고 보호받고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은 피나 생물이 아니라 선택과 헌신입니다.